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장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시리즈.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시간인데요. 에피 4. 특별한 또 시리즈를 오늘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에 소개된 그 특별 동화 시리즈인데요. 자, 우리 지인장님 소개와 오늘의 첫 번째 동화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특별한 동화 시리즈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아,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네. 거기에서 주인공이, 이름이 고문영이라는 이름으로, 작가, 네. 아, 깎아고요. 였군요. 네. 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림책을 낸 걸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 한 5권 정도 발매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그림책 중에 4편을 이번에 시리즈로 묶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책 네, 첫 이야기인데요. 번째 책은 요렇게 음, 악몽을,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이라는 네, 네,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고문영이라고 작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이렇게 고문영이라는 작가는 드라마 속의 작가이긴 하지만 그림책 속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보면 이렇게 작가 소개도 이렇게 작가 소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음, 대표작이 요렇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을 만큼, 진짜 그림책처럼 돼 있고요. 보면 이렇게 아까 사인본 사인이에요. 인터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표지도 보면 이렇게 되게 음침해 보여요. 음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분명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은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이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요. 분명 이렇게 맨날 맨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음, 맨날 악몽을 꾸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매일매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몽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견디다 못해서 이 친구가 마녀를 찾아가요. 마녀를 찾아가서 이제 애원을 해요. 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 애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얘기를 하는데, 마녀님 제발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게 제 머릿속에 든 나쁜 기억을 모두 지워주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라고 이제 소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녀가 소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원을 들어줬으면 이 아이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악몽을 꾸지 또, 않고.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소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내 나쁜 기억은 모두 지워졌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지? 음, 어, 그렇게 원망 어린 목소리로 이 아이는 외쳤어요. 그리고 어, 이제 보면 그림에서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소원. 당신이 내 악몽을 거둬주면 당신의 소원을 모두 들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 마녀가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거든요. 목숨을 거둬요. 음, 목숨을 거두면서 마녀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처절하게 후회했던 기억,
남을 상처 주고 또 상처받았던 기억,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유연해질 수가 있지. 행복은 바로 그런 자만 쟁취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그러니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림책이 끝나. 어, 이게 이 마지막 멘트가 사람을 되게 심쿵하게 하거든요. 덜컥 내려앉게 하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이 모두가 다 녹록지 않잖아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죠. 녹록지가 않고 그 순간순간이 되게 어렵고 힘들어요. 어,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힘든 상황 안에 있으면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 만약에 마녀가 있다라면 이걸 제발 가져가 줬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과연 그 다음 삶은 행복해질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이 악몽을 꾸면서 마녀를 찾아간 지금 이 음, 내용이잖아요. 처음 장면이.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만날 때, 어, 천사라는 캐릭터도 있고, 음. 마녀라는 캐릭터도 있는데, 왜 마녀를 찾아갔을까? 저는 방금 그 생각이 딱 드는 아, 거예요. 그렇네요. 어, 그죠. 우리가 그냥 동화의 그림책에서 만나는 마녀라는 그 음, 캐릭터는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지 않은 음, 그 기억이 있는데, 음, 그러면 천사를 찾아갔다면? 음, 그 어떤 악몽으로부터 천사는 내 마음을 평안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치만 마녀는 아까 이렇게 해서 줄에 매달라 놓은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음, 어른이 되었어도 그 악몽을 꾼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게끔 하면서 너 안에 그걸 가지고 있어 라고 음, 지금 마지막에 딱 음,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 자체가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인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좀 지당님은 이 책을 그림책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새기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음, 저는 이 그림책을 드라마랑 음, 같이 봤었잖아요. 네, 드라마랑 같이 봤었는데 드라마 상에서 음, 어, 그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어, 음, 자폐를 가진 형과 어, 그 형을 돌보는 동생, 네,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음, 그 주인공의 그 파트너로 등장하는 사람이 고문영 작가 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거든요. 엄마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자폐이다 보니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매번 이제 악몽을 꾸면서 그 음, 악몽을 꾸면 그 집은 이사를 가야 돼요. 너무 형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어 계속 드라마 상에서는 나비가 나타나서 나비가 쫓아오니까 우리는 가야 해. 막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엄마의 죽음을 목격할 때 살인자가 그 형한테 형이 유일한 목격자인데 형한테 도망가.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못 찾는 곳으로 네가 도망가야 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얘기와 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는 접목이 되어서 생각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 악몽이라고 함은 내가 정말 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딪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사람마다 정말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 음, 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 하지만 음,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없고,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는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은 가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은 나는 것이고, 그게 나이가 들어야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쵸. 지나보고 나면, 그거를 겪었으니 더 큰 어른이 돼. 음, 그만큼 성장했어. 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못 견디게 힘들고,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지. 음. 그런 그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정말로 못 견디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마녀를 찾아가는 상황까지 음, 그림책에서는 묘사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벼운 어려움이라면 찾아가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니 마녀한테라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 초입만 조금 봤었는데 그 드라마를 떠나서 이 그림책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느낌은 악몽이라는 키워드와 마녀라는 키워드를 좀 그러니까 그 어떤 패턴을 본 거잖아요.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이 음, 마녀를 만나고 마녀는 그 어른이 된 소년에게도 또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준 것처럼 이걸 역설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음, 그 전체 패턴을 이 그림책 안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설로 이거를 생각했을 때, 악몽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것을 만날 텐데, 지금 두 가지가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기제를 그 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역설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한번 내가 생각해 볼까? 음, 근데 거기까지 되려면 이 악몽 속에 있을 때는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거야. 음, 그러면 그 제3자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사라는 캐릭터를 했을 때는 이 상황이 어떻게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또 한 번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방향, 음, 음, 제시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음, 오히려 더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음, 저는 드네요. 이 음. 그림책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떠한 문제 아니면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이거를 피한다고 해결이 되나? 안 음, 되잖아요. 음, 회피한다고 특히. 음, 어, 어쨌든 이게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뭐 걱정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직면하려고 하고. 음.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그게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겨내야 될 일이라면 음, 미루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맞서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용기를 가져라. 그 다음은 행복이라는 거, 좋은 게 올 음, 것이다 라고 음.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열어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에 갇히는 걸로,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에 갇히는 걸로 이 동화책이, 그림책이 음, 끝이 나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방금 지인장님 말씀처럼 음, 이 결말을 좀 열어둔다 해야 되나? 음, 아, 되게 되게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 이 그림책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열린 어떻게 보면 다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의 그림책이 아닐까라는 음,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되게 좀 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지금까지 만났던 그림책. 좀 많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제가 처음부터 쭉 읽어드렸다면 음, 아마 선생님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그렇지라고 납득이 되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상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 맞아요. 어, 없으니 여기에 중간중간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맺음을 지었구나 음, 라고 하는 걸 드릴 수 없음이 정말 맞아요. 안타까워요. 어,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음, 와, 진짜 우리가 이제 아기 시리즈, 엄마 시리즈, 그리고 유명한 작가 시리즈,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특별 동화편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음, 정말 그 다가가려는 이 영역이 굉장히 넓구나, 굉장히. 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거는 또 제가 해석한 그 갈래잖아요. 그쵸, 제가 해석한 갈래여서 이 책은 이런 카테고리로 엮어보면 어떨까라고 갈래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다른 해석자는 또 다르게 읽어내릴 수가 있으니 각자의 정말 관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음, 사람의 관점으로 카테고리를 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이 음. 책이 다른 형태의 주제를 성격을 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만날 때, 물론 이런, 그 오늘 같이 이런 종류의 그림책을 유치원에서는 아이들과 만나지는 않지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 같은 어른들이 이렇게 만날 때, 어, 아까 제가 역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의 그 화이트 버전으로 한번 음, 우리가 한번 다시 재구현해보자. 라고 맞아요.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음, 있어요. 이게 음, 보통 보면 음,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또 음, 주관적이면서 되게 감상적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주제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저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음. 보통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어떤 해석이 나올까 음. 궁금하기도 하고. 이 같은 그림책을 만나면서 지인당님과 저가 음,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이 읽어주는 그림책 시리즈를 지금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음, 굉장히 지인당님만의 그 그림책을 만나는 그 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석하려고 하는 음. 그 좌뇌가 열려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얘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아, 네네. 어, 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림책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맞아요. 어떨 때는 지인당님은 그림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던 그림책도 있었고, 또 그 한 표정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음, 깊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 그림책도 마찬가지 굉장히 우리가 그 심리라는 기제는 음, 빙산의 일각에 우리가 드러낸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심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도 내 심리를 모르는 것처럼 이게 이번 시리즈의 그림책이 또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럴 수도 음, 있습니다. 다음 편에 음, 가지고 올 것 또한, 음, 그 책 음, 또한 오늘처럼 약간 다크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음, 거기 안에서 또, 이어지는 구절이 음. 또 이번처럼 또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번 그림책 또한 아마 생각을 또 다른 주제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그림책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정말 전지적, 주관적으로 우리 지인당님과 저의 음,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열어봤다면 네, 이 영상을 다 보시고는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또 음, 이 그림책을 한번 음, 나의 어떤 심리 기제와 더불어 이렇게 음, 만나보시면 되게 재밌게 이번 음, 시리즈를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시간이 여유 있는 분은 음, 드라마랑 또 같이 보시면 맞아. 드라마에서 이어져 가는 주제와 또 음, 그림책이 녹여져서 주제 음, 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음, 왜 이렇게 했을까? 음, 이 그림책을 이렇게 출판을 해냈을까? 음, 김은영 작가는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될 겁니다. 네. 오늘, 사이코지만 괜찮아. 우리 에피 4 시리즈, 사이코지만 괜찮아. 특별 동화 시리즈로 이렇게, 첫 번째 동화,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 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책으로 만날 건데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떤 책으로 두 번째 특별 동화 시리즈가 진행이 될지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진장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특별 동화 시리즈 두 번째 책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